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거의 무한한 반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서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학은 무슨 학문입니까? 누가 정의 내리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충분해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로 해야 되는지 경제학에서 크게 문제로 던지는 것들을 저희가 뽑아보면요. 폴 사무엘슨이라고 거의 실질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뭐 아담 스미스를 하지 않고요. 대부분 폴 사무엘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경제학에서 그러면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그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첫째, 무엇을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가? 그잖아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걸 가지고 어떤 걸 생산할 것인가? 그걸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걸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실을 줄여가면서 합리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즉 생산한 것은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경제학의 3대 문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보시면 참 재밌는 일이 있죠. 뭡니까?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경제는 생산도 해야 되고요. 소비도 해야 되고요. 또 분배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생산에 일단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효율성에 대한 담론이에요.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는 게 가장 로스를 줄이면서 생산할 것인가. 이 효율성에 대한 담론인데, 요 하나는 뭐일 수 있어요? 이건 효율성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분배 문제는. 형평성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경제학은 무엇이냐?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의 판단 기준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들 많이 하거든요. 효율성을 담보하는 게 경제학 아니냐?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나치게 효율성을 달성하다 보면요. 그래서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버리면 지속적인 효율성이 달성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남미에서 일어나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뿐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그 세력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친일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 일본과 이제 결탁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인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헌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무상으로 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전에 그런 생산 요소를 갖지 못했던 비자본가 계층들이에도 다시 자본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던 지역이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남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는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어떤 그 결과 있죠. 신분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절대왕정 시대에서 유럽에서부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커다란 격변기, 변동기라는 걸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는요. 어떤 소득계층,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체념을 해버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쟤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각 개별 경제 주체가 인식을 해버리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그래서 교육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만 많이 하게 되냐면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이런 걸로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은 그런 게 있는 것이지 다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 어떤 산업 시스템에 참여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뭐 엄청난 회사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눈에 띄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지속적인 혁신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즉 형평성이 깨져버려서 나와 너의 상황은 더 이상 뒤바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모든 경제 주체가 인식하면 더 이상의 노력, 혁신, 효율은 달성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모두 함께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